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치료하고 있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의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빠른 효과를 보이지만 부작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보입니다. 주사 후에 즉시 좋아지기도 하고 며칠 내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거의 즉각적인 호전을 경험합니다. 절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 바늘로만 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률은 대략 6개월에 한 75% 정도 재발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사용 시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사 부위에 피부가 하얗게 변색된다든지, 피부가 위축되고 함몰된다든지, 힘줄이 약화되다가 잘못하면 끊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소적 부작용과 그리고 혈당 상승, 그리고 우리 호르몬 계통의 어떤 교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분별하게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경각심이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있으시고, 많이 놔달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놔주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테로이드 남용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만 맞아도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라서 3번까지는 맞아도 되고, 4번부터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한 번 맞을 때마다 힘줄이 약해져서 힘줄이 손상되고 혹시 끊어질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줄 주변에 주사를 놓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힘줄에다가 직접 찌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힘줄 주변에 주사를 놓을 때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괴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힘줄이 망가지는 거지, 힘줄 자체를 찌르고 힘줄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놓는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무리 주사를 잘 놔도 힘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높진 않아도 힘줄이 끊어진다고 하면 손의 기능이 안 되고, 손의 기능이 안 되면 재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재건 수술은 절개를 많이 해야 되죠. 손을 이렇게 절개해야 됩니다. 길게. 굉장히 힘들겠죠. 두 번째, 물리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에게 자주 권장되는 방법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비침습적이고 그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정밀하게 필요합니다. 또 그 자체는 부작용이 없지만 계속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하다 보면 방아쇠 손가락 자체의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중에 물리치료는 개인마다 효과의 차이가 크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선택할 때는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진행을 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부목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워서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손가락 보조기죠.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간단한 방법이죠.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좀 효과가 있고요. 좀 심해지는 경우에도 밤에 착용하거나 낮에도 심한 경우에는 착용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을 하면 관절이 굳어진다든지 그리고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그리고 일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죠? 보조기를 하고 지내면. 그래서 환자들이 보조기를 오래 못하고 또 오래 해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조기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기와 함께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정기적으로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계속하고 있는지를 꼭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구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의 효과.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잠시 이런 것들은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 시에 위장관 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 호르몬 어떤 교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소염 진통제는 위장관 문제, 간, 신장 손상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는 혈당 상승, 골다공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아주 그냥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안 보고 처방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꼭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환자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만약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드시면서 경과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아쇠 손가락 자체의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약을 드시면서 버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 변화 및 작업 환경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여러분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 몰라요. 많이 써서 생긴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환자들을 정확히 통계내 봤을 때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비슷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생기는 비율이요. 오른손잡이가 9대 1로 많고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9대 1로 또 많이 씁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많이 쓰는 게 이쪽인데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발생률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을 줄이고 인체공학적 도구 그리고 마우스도 인체공학 마우스, 키보드도 인체공학 키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요새는 책상도 인체공학 책상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방아쇠 손가락이 완전히 치유되거나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아쇠 손가락이 마우스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의 영향력은 있지만 방아쇠 손가락이 마우스 때문에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영향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전히 원인을 잘 모르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체해 충격파 말씀 안 드렸는데 체해 충격파는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고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들, 비수술적 치료, 주사와 물리치료 이런 것들 있죠. 장단점이 다 있고 특히 주사는 만능은 아니고 재발이 있다. 힘줄을 손상시킬 확률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자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보고 환자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수술을 해야 된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건 되게 잘못됐고요. 경미한 환자는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심각한 환자도 수술하지 말고 뭐 물리치료하고 보세요. 이거는 옳지 않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허황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방아쇠 손가락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비수술적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치료하고 있는 털보 의사였습니다.